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시호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자, 1월 마지막 주입니다. 1월 31일 1호 경마 방송 지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1호 경마 끝이 나면은 다음 주가 휴장입니다. 그런 만큼 1호 경마가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될 수 있고, 지난주 경마를 돌이켜보면은 상당히 배당도 많이 나왔고, 중간중간 큰 배당 아닙니다만 또 중배당에서도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축마가 부러지면서 인기 순위 3위권 마필과 5위권 마필 이런 조합, 그죠? 인기 1위와 인기 6위의 조합, 그렇죠. 이런 조합들이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네, 그렇죠? 자, 여하튼 이번 주 일요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루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휴장을 앞두고 펼쳐지는 경마일이고, 또 다음 주가 그냥 휴장도 아니고 또 구정을 앞두고 쉬는 그런 한 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 들어갈 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러한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하튼 1월 31일 유종의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한번 힘껏 돕겠고요. 신병훈 의원과 원정일 의원 역시 오늘도 준비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번 주 전체적인 흐름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마지막 주간이다 보니까 출전 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주마다 게이트 꽉꽉 차 있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저 옥석을 좀 가려야 된다. 자, 중요한 거는 요거죠. 이제 마방의 상금, 그리고 이제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나온 마필들과, 그리고 정말 승부를 위해서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의 어떤 조교 내용, 승부 의지, 자,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된다라고 한다면 많은 경주 그리고 중배당까지도 적중을 할 수 있는 토요일, 일요일 경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신병훈 의원도 준비를 많이 했죠. 네. 지난주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 주도 잘해야죠. 그래요. 지난주는 사실 지난주 잘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하튼 그 중에서 잘했어야 되는데, 여하튼 지난주 잊어먹고 이번 주 한번 열심히 만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승부는 전반부 3, 4, 5경주가 있고요. 후반부로 가서 7, 8, 9경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중후반부에 적중을 해야만, 초반에 먹고 후반에 못 맞춰가지고 결론적으로 지고 나가는 것보다는 초반에 잘 어떻게 해가지고 중후반부에 때려서 그렇죠. 경마장을 나가야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후반부 경주가 중요합니다. 자, 이번 주 서울 그리고 부산, 부산도 방송을 녹화를 했으니까 잘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1경주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31일 1호 경마 1경주는 1200m로 펼쳐지는 국산 육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1경주는 제가 지난번에 좀 관심권에 두고 가지고 왔었던 마필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웰빙 스토리인데요. 데뷔탄스 12번 게이트, 지난 경주는 안쪽 6번 게이트를 조금 내려왔는데 초반에 스타트 자체는 괜찮았습니다만 안쪽 말들에게 자리 싸움에서 밀리면서 당대 챔피언 너눈에이스 두 마리가 이제 입상과 우승을 차지했던 경주인데, 이번에는 조금 더 강도를 올려서 조절의 기수가 직접 준비를 했고, 이 병합 파트너를 바꿔가면서까지 안쪽에서 아주 강하게 몰아냈는데요. 사방과 퀀텀 리프 정도가 선행형 스타일, 제가 보기에는 요거 보내주고 타도 이번에는 바로 두 번째가 될 것 같고, 또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번에 기습까지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초반 순발력이나 스피드를 확연하게 지금 끌어올려놓고 나오기 때문에 데뷔 이후로 가장 좋아진 이번 웰빙 스토리를 첫 경주 관심마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출마표가 떴을 때죠. 4시가 좀 넘어서 신병훈 의원과 마반을 잡으면서 조재료 기수 얘기를 잠깐 개인적으로 이제 했습니다. 네. 신병훈 여러분들도 이제 경마를 하다 보면은 사대라는 게 있어요. 나와 잘 맞는 기수가 있고 또 하나 잘 맞지 않는 기수가 있는데, 조재료 기수와 사대가 좀 안 좋았다라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그렇죠. 여하튼 1경주에서 조재료 기수가 시원하게 한번 신병훈 의원의 바람대로 오면서 좋은 배당 한번 잡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5번마 비키라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번의 경주, 저는 상대가 강했다라고 봅니다. 어찌되었건 천지스톰이라는 마필, 금강축제,
골드마인 지금 보라 직전 경주에서는 뭐 기절초풍이 선행 가서 그대로 1순했었던 좀 어떻게 보면 운이 없었던 그런 마필이라고 보고 있고 자 이번 경주 뭐 따라가도 되고요 기습적으로 선행을 가도 되고 순발력과 지구력이 모두 갖춰져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인기를 끌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믿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인기 1위로 팔렸습니다. 그전에도 인기만이었고요. 여하튼 뭐 비키라이라 마필이 최근의 경주 인기에 부응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유승환이가 다시 한번 올라가 있고요. 또 유승환이가 준비를 잘 하고 나오기 때문에 비키라이의 첫 입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고 자 데뷔전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바로 박우른 기수가 올라가 있는 9번 천지공사인데요. 자 체구가 크지 않습니다. 400kg 초반대 마취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떠한 마취정이 좀 뚫어 나온다면 좀 더 유리해 보이고 자 이번에 박우른 기수 안장에 박우른 기수가 또 직접 조교를 시행하면서 준비를 한 만큼 자 9번 천지공사를 신하는 개인적인 관심마로 해서 저 안쪽에 2번은 웰빙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5번 비키라이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외곽이 9번 천지공사까지 해서 관심마를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1300m 6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이제 인기마들이 이제 한 2마리 정도가 서 있는데 그 인기마를 얼마큼 믿어 못 믿어 뭐 그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바마 사려니 킹인데 혈통적으로 정보왕의 동생입니다. 자마입니다. 정보왕의 이 혈통 자체가 선행형 스피드를 좀 안고 있고요. 그렇죠. 이상혁 기수가 올라가고 있고 이상혁 기수가 주행검사 데뷔전 지난 경주인데 지난 경주 때 서둘렀으면 분명히 앞선에 붙여갈 수 있었는데 뭐 승부 의지가 없었던 건지 그냥 가는 대로 마지막에 3차권 아주 여유가 있었죠. 자 이번에는 편성을 보니까 선행마 자체가 없습니다. 마음 먹고 때리면 선행인데 더군다나 이번에는 조교 강도까지도 15조에서 아주 대폭적으로 끌어올려놓고 이상혁 기수를 한 번 더 올렸기 때문에 뭐 이상혁 기수가 요 근래 들어서 인기마에 대한 확률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요거는 뭐 선행 찬스고 또 본인이 문제가 아니라 15점 마방에서 만들어서 기회를 준 거기 때문에 요거는 뭐 무난하게 입상권 한 자리 차지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이상혁 기수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상혁 기수가 잘 나갔을 때 어떤 그때 그 빨리 컨디션을 찾아가지고 잘 타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뭐 이상혁 뭐 기수라고 지금 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이상혁 씨라고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또 개인적인 ARS 때도 사실 욕을 많이 했어요. 저는 워낙에 실망을 많이 줬기 때문에 샤르니케 이상혁이가 잘 한번 타주기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 1300m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힘있는 마필을 추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쪽에 3번 강철시대라는 마필입니다. 감량의 조건도 좋고 최근 2번의 경주를 이제 문세영 기수가 한 번은 입상, 한 번은 아쉬운 3차권 착 차이가 뭐 2마신 정도 났었는데 자 중요한 거는 걸음을 좀 늘려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문세영 기수가 걸음을 좀 늘려놨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정정희 기수의 감량이고 또 게이트 조건도 다시 한번 좋아졌고 뭐든 갈 수 있는 승부를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 안쪽에 3번 강철시대 추천드립니다.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인기순위 2위로 팔렸습니다만 아쉬운 3착에 머물렀고 아무래도 11번 게이트에서 이번에 안쪽 3번 게이트 여기에 부담 용량도 물론 정정위로 바뀌었습니다만 자 부담 용량이 직전보다 2kg가 내려왔기 때문에 3번 강철시대가 역시 강공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마필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1번 1001이란 마필이 하정훈 기수가 지난번에 3차 출발이 안 좋았고 직선에서 안쪽으로 기대했습니다. 자 이번에 1001 안쪽 게이트 1번 게이트입니다. 자 유승환이로 기수가 바뀌었는데 유승환 기수가 이 마필을 사실 많이 탔어요. 물론 23번의 경주에서 입상이 없는 그러한 마필입니다만 일단 유승환 기수와 임마옵 자 총 11번의 기수 이 마필이 이제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1번 게이트 자 2점을 한번 살려준다면은 막판 직선 뭐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 쭉 보니까 그렇게 빠른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선이 뭉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럴 경우에는 막판 직선에서 한 발을 뽑아낼 수 있는 천일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신화는 1번 천일을 말씀드리면서 자 5번 샤르니킹 그리고 3번 강철시대 1번 천일까지 해서 이 경주 마무리하겠고요. 자 이어지는 3, 4, 5 경주가 승부인데요. 자 3경주는 1200m 국산 5등급 레이스고요. 제가 먼저 강도를 한번 올려서 때리겠고 그 다음 원정일 위원이 4경주 신병훈 위원이 5경주를 승부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이번 3경주 이번은 동촌어가이가 최근의 경주 3연속 입상에 거기에 2연승입니다. 최근의 경주 뭐 김옥성, 문세영, 장추열 번갈아 타면서 선두공략을 나가면서 지금 3연속 입상 2연승입니다.
뭐 안쪽 게이트를 붙잡고 있고, 물론 부담 능량은 직전보다 4.5kg가 올라갔습니다만 최근에 상승세를 살린다면 충분히 입상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겠고, 곤설이라는 마필이 지금 아마도 이제 깜빡이 막건, 최저배당 막건으로 팔릴 것 같은데요. 곤설 이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외곽에 있는 말 중에서 이 문세영의 슈퍼스타트 역시 이것도 인기마로 팔리겠죠. 그리고 보편권에서는 12 미스터 땡크 정도, 뭐 6번 프레임캡스 이런 마필들, 뭐 문정균, 박태종 이런 마필들이 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동촌의 가위를 충마로 놓고 여러 방 공략은 어렵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한 방을 때리고 뭐 한 마리 정도 어떤 보병말을 딱 막아 놓으면서 뭐 한 방 까고 한 방 받치는 막건 이렇게 한번 정리할 생각이고요. 뭐 현장에서 마필 확인할 마필들이 몇 두가 있습니다. 일단 머릿말에 붙여서 때리는 한 방이니까 저는 요거 동촌의 가위 믿고 그냥 한 방으로 한번 그냥 시원하게 한번 때릴 겁니다. 11번 슈퍼스타트가 문세영이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눈에 띄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자, 3경주 정리합니다. 자, 4강입니다. 1305등급 레이스 원정일원이 준비한 방송 첫 번째 승부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 좀 노림수 있는 마필을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발걸음이 있는 마필인데 요게 이제 출전 제외가 됐죠. 대상 경주에 출전 제외가 되는데 경주로 입장을 불량하면서 좀 공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4번 막 가이아 썬더를 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이번 경주가 승급전에 좀 도전 세력이 뭐 성신 파트너 같은 경우는 뭐 승급전에 좀 꼴찌를 왔고요. 안장 이제 문세영 기수로 제가 다시 한번 교체가 됐고, 외곽의 모닝 스카이도 좋은 기록으로 직전 경주 상당히 좋은 기록으로 승급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안쪽에 있는 1번 마 승리사랑이나 2번 마 델라고킹이 상승세를 쭉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 두가 팔리는 레이스 속에서 충마만 제대로 잡아준다라면 이번 경주는 중배당 이상, 또 적중만 된다라고 한다면 좋은 배당으로 환수적인 부분 문제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4번 막 가이아 썬더가 이번 경주에 그 중심 역할을 해줄 거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요. 박우른 기수가 올라가 있는 마필입니다. 박우른 기수가 이 마필 처음 기승하는데 사실 주행 재검이죠. 네. 이게 이제 그 주행 제외가 됐죠. 출장 제외. 네. 경주로 입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외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주행 검사 받고 우른이가 올라가 있는데 16주라는 약간의 공백 갖고 나옵니다만, 뭐 마필의 어떤 가지고 있는 걸음은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예전에 이게 잘 나갈 때 연투했을 때가 작년 8월 9월인데요. 그때 그 모습, 또 과천시장배에서도 대상경주 나름대로 선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아쉽게 3차게 물론 밀렸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2세마 때부터 마방에서 기대감을 가졌단 말입니다. 자, 우룬이 완장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예전에 이제 1조 마방 박우른 기수를 또 많이 태웠어요. 예전에 많이 그쵸. 그렇죠. 이번에 오래간만에 간만에 우룬이를 또 불러 태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요 앞전에 한번 태우려다가 그러니까 그렇죠. 최근에 그 박우른 기수와 그 1조 조교사와의 어떤 그 관계가 약간은 좀 멀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또 회복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조교사,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그 소위 말해서 뭐 예를 들어 이제 박우린이라고 합시다. 박우린 교수가 이제 저로 예를 들으시면 되죠. 뭐 그러니까 그래요. 원정일위원이 이제 기수예요. 네. 이제 근데 이제 경마장 가다 보면은 있다 없다, 간다 안 간다 얘기가 많이 돌잖아요. 그렇죠, 돌죠. 그럼 그게 이제 뭐 마주들한테도 갈 것이고 귀에 들어갈 것이고, 또 마주들이 그 뭐 자기 말이 뭐 없다 뭐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또 조교사한테 확인도 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조교사와 오해 아닌 오해가 생겨가지고 이제 틀어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많죠. 그렇죠. 네. 지금 부산은 예를 들면 임성식 기수와 김영관 조교사 같은 경우죠. 네. 그러면 그게 언젠가는 회복이 돼요. 그렇죠. 언젠가는 회복이 회복이 돼요.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렇죠. 뭐 유야무야. 그러니까 그런 그 기수들과의 어떤 조교사의 관계. 그러니까 기수는 나름대로 말이 안 좋아서 열심히 때렸는데 말이 뭐 안 좋아서 안 나갔는데, 조교사가 볼 때는 야 그거 말 뛰기 전부터 없다고 그랬는데 네가 등짝에서 빼먹은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오해 충분히 있거든요.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 일예를 잠깐 들어보면 예전에 이 선행을 못 가는 말이에요. 근데 모래를 안 맞으면 잘 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행검사 때는 잘 뛰는데
실전에 오면은 상당히 약해요. 그게 모래를 맞으면 마필이 주행이 상당히 좀 불안정해지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좀 마음을 먹고 모래를 맞기 시작하면서부터 3코너에서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3코너부터 채찍을 막 가해가지고 마필을 좀 가르쳐 놨어요. 네. 이제 학국에 이제 목책에다 대놓고 막 때려가지고 좀 따라 붙는 그런 힘을 좀 길러주기 위해서 실전에서 좀 그런 걸 좀 가르쳐 놨는데 딱 타고 들어와서 뭐 당연히 꼴찌죠. 마필이 뭐 지는 안 가려고 그러는데 위에서 밀어버리니까 이제 힘 소진이 된 거죠. 자, 그래가지고 물론 꼴찌를 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제 마방에 갔더니 너 3코너에서 왜 때렸어? 이 조교사가 이런 걸 물어보면 아닌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누가 봐도 어떤 말인지 당연히 조교사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기수가 이렇게 고치려고 했다라는 부분을 알아줘야 되는데 과정보다는 결과만 놓고 그걸 모르는 거죠. 예,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는 이 말 타지 마로 돼가지고 그 말이 다음 경주에 사마신 이기고 대가리 갔어요. 이게 그런 부분이 오해가 오해를 낳다 보면 한두 끝도 없는데 그게 시간이 가다 보면 그 말을 또 제가 타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이게 돌고 돌죠. 그래요. 이제 뭐 의분이 얘기하다가 네. 잠깐 샜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주에서 오래간만에 태워서 하여튼 뭐 좀 지켜보자.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하튼 뭐 4경주 가이아 썬더 자 박어른 기수 한번 현장에서 한번 더 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거 팔리나요? 가이아 썬더가 아무리 공백이 있으니까 강하게 팔리지는 않겠죠? 그래서 대상 경주 나왔을 때 인기 순위 한 4위권, 5위권 팔렸단 말이라 기본적으로는 팔리지 않을 생각이에요. 자 5경주로 갑니다. 1400 혼합 4등급이고요. 이번 5경주는 우리 신병훈 의원이 야심차게 전반부 한번 여기서 칼을 뽑아서 한번 때리는 그런 경주인데 뭐 물에도 쓸어야죠. 공교롭게 또 기수가 겹쳐갖고 제가 그냥 가만히 저는 했는데 1400 혼합 4군 무대고요. 인기마가 외곽에 아마 열줄 발리오 스킨이 좀 그래도 좀 인기마가 될 것 같고 역시나 또 이제 함께 팔리는 게 박오른 기수고요. 이번 제이워스1인데 이번 경기가 승분전입니다. 그리고 거리가 1400이고요. 제이워스1은 국산마로서 지금 혼합 4군 경주에 출전을 합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기억이 좋은 말입니다.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이걸 이제 메인으로 때려갖고 한 방 먹었던 그렇죠. 기억이 현장에서 나는데 그 당시 때도 뭐 배당판이 있네 없네 막 얘기할 때 제가 그런 거 현혹되지 말어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한번 타보고 나서 이제 말의 특성을 정확하게 안 거죠. 말이 워낙에 농땡이가 심하고 그냥 가다가 중간에 조금만 안 밀어버리면 말이 그냥 서버리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오른 기수가 직접 이번에 새벽 조교 훈련 역시나 또 담당을 했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길게 풀어주는 어차피 중거리였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했다라면 이번에는 때리고 한 번 더 몰고 아니면 몬 다음에 한 번 더 길게 풀어가고 말 그대로 스태미너 처음부터 끌고 몰아서 그 힘 그대로 버텨가는 저부중 2점 훈련을 했는데 거리의 1400의 레이스는 지난번보다 빨라졌지만 요번에 그 농땡이를 잡고 때리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이번 말 JS1을 놓고 오늘 전반부 승부 들어가겠습니다. 1300, 1400, 1700까지 소화하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거리를 1400 내려왔습니다. 안장은 박오른이가 다시 한번 올라가 있고요. 자 1.5 부중 내려온 52의 JS1 지난번 12월 5일날 우리 신병훈 의원이 시원하게 때린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JS1의 태양제국이었죠. 네. 대가리말로 팔렸던 금순위 검지의 어떤 불안감을 보고 시원하게 한방 때린 걸로 기억나는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 방 시원하게 때린 마피는 또 알고 네, 그래야죠. 좀 다른 말보다 더 관심이 많이 모아지잖아요. 그렇죠. 눈길도 많이 가고 공부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여세를 한 번 더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JS1 자 직전 12월 5일에 이어서 한 번 더 강하게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입니다. 자 신병훈 의원의 5경주 승부 시원한 원턴 한방 기대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200m 4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1200이고 선행마들 많고 또 선임마들도 많고 굉장히 좀 까다로운 경주고 기본 배당도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 그런 난타전인데요. 그 가운데서 이외에 독일에 이제 승군전 말들이 좀 있는데 저는 이 7번마 금강제국을 좀 가장 먼저 보고 싶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이제 정현기수가 2번을 타고 왔던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렇지만 정현기수가 2번을 타고 입상과 우승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말 자체가 뭐 여유롭게 뭐 선행을 가서 왔던 게 아니라 한 번은 한 번은 선입으로 왔다라는 건 저는 그만큼 잠재력 갖고 있다. 그러니까 기승기수보다는 말 사이즈가 됐기 때문에 왔던 거고 이번에 비록 승군전이지만 정현기수가 올라갔다는 게 그대로입니다. 52.5
여기에 등짝은 한층 탄탄해진 박태종 기수고 말씀드린 대로 추입도 선입도 서봤고 우리 직전마다 조교광들은 더 끌어올려서 박태종 기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선두권 힘싸움이 많은 경주라면은 박태종하고 이런 말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7번마 금강제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제국이요? 그래요, 가시죠. 네. 저 두 마리를 두고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1번 강성대국하고 2번만 터치플라잉하고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2번만 터치플라잉 쪽으로 힘을 좀 실어 보겠습니다. 게이트가 좋고요. 직전 경주 사실상 게이트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경주를 좀 풀어가기에 상당히 좀 애를 많이 먹었었던 그런 마필인데 조재로 기수하고 호흡이 상당히 잘 맞습니다. 지난 경주는 뭐 강력한 인기 1위였었던 신바한테 신마신차를 지기는 했습니다만 뭐 질말한테 졌다라고 보고 있고 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거리를 줄여서 지난 경주 1400m에서 1200m로 줄였기 때문에 그리고 부담 중량 또한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레이스 편성 이끌어가는 레이스 편성이 따라가도 된다는 것을 직전 경주에 입증을 했기 때문에 안쪽에 2번마 터치 플라잉의 연승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터치 플라잉이요. 조재력 기수 최근의 경주 연승입니다. 그 금강제국이 이제 박태종 기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최근에 정현이가 타고 왔는데 제가 지금 잠깐 찾아보니까 그 지난주에 인기를 끌고 좀 부러진 마필 한두가 바로 무대제란 마필이 있어요. 지난번에 마이티잼과 노얄지블리 그때 박태종 기수가 이제 종말 추입으로 들어왔던 경주였는데 그때 무대제를 노렸던 예상가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신동훈도 노렸고 뭐 저도 사실 뭐 무대제로 한 방을 때렸어요. 아틀라스도 물론 축이 틀렸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뭐 무대제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무대제 마주네요. 이게 이제 이기훈 마저라고 해서 그 예전에 또 무제재를 또 끌고 온 기수가 또 박태종 기수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박태종 기수와의 어떤 그 인연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일부러. 금강제국이 아무래도 지난주에 어떤 승부가 들어가서 깨졌기 때문에 요 금강제국 한번 뭐 강공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터치 플라잉이 역시 상승세 2번, 7번, 7번, 2번 어떤 조건은 딱 맞는데 요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 뭐가 있나? 비욘드 리미트가 있고요. 그랜드 프닉스가 일단 뭐 대안의 막건으로 볼 수가 있고요. 복뱅이라면은 이제 외곽에 있는 그 박우른 기수죠. 빅뱅이 지난번에 인기를 끌고 뿌려졌는데 혹시 우르니 스타일상 외곽에서 초반부터 밀고 나간다면은 뭐 이것도 충분히 입상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고라 마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기본 막건 한 방은 뭐 27, 7이 두 마리가 좀 좋아 보입니다. 27. 과연 이 마필이 몇 배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고 나머지 말들 뭐 말씀드린 대로 6번 비욘드 리미트 이 마필도 역시 최근의 경주 워낙에 잘 뛰어주고 있으니까 이거 정도 한번 현장까지 한번 가고요. 구조의 이상혁이 제가 이제 토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구조의 이상혁이가 지난주에도 그 토요일날 마지막 경주 때 인기를 끌고 끌어졌고 최근에 구조에서 기회를 많이 주는데 그거를 못 살리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상혁의 구조 마방 이건 한번 주목하겠습니다. 인기만으로 사실 메리트는 없어요. 메리트가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뭐 2번 7번을 보고 있고 굳이 한 마리를 찾는다면 뭐 6번과 9번 요 정도인데 현장에서 이런 말들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터치 플라잉 금강제국 두 마리 좋아 보입니다. 7경주 원정일위원 8경주 신병훈 9경주 신화입니다. 7, 8, 9경주 후반부 3연타 승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자 1월 31일 1호 경마 자 7경주네요. 오늘 준비한 경주 걸렸으면 때려야지 메인 승부처 자 7경주 경주거리 1700m입니다. 전반부 4경주 오늘 또 자신있게 또 축마 때리고 놓고 때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 7경주는 1700m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경주적인 부분, 이 레이스 편성적인 부분을 좀 잘 읽어야 돼요. 자, 어찌되었건 원정일이 좀 노림 수 있는 마필 안쪽에 1번마 장산태양, 3번마 미소왕자 원정일 좀 강하게 보는 마필이고요. 여기에 지금 대상경주 출전을 했다가 1번 경주 다시 내려온 9번마 블랙카이저도 관심권에 있는 마필입니다. 확실하게 이 3두를 강하게 보는데 여기 지금 원정일이 제대로 지금 놓칠 수 없는 마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1700에서 얘가 지금 빠지는 기록이 아닌데 이제 인기권에 밀려 있어요.
절대 빠지는 기록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블랙 카이저드 같은 경우도 저는 이긴다고 봐요. 여기 뭐 안쪽에 1번마 장산태양 같은 경우도 발주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기복을 보이고 있고요. 이 미소왕자 같은 경우는 꾸준한 성적이기 때문에 가전은 가야 되겠습니다만 경주거리가 기록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인기도 안에 있는 마필들이 뭔가 조금씩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1700에서 빠지지 않는 기록 가지고 있는 마필, 그리고 자, 그 마필이 앞선을 장악한다라고 한다면 라스트 걸음까지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마필, 그 마필을 중심에 놓고 때린다. 자, 중심은 어떻게? 3번마 미소왕자 쪽으로 가야 되겠죠. 자, 꾸준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마필 3번마 미소왕자 메인 승부의 주력 마번이 될 거고요. 자, 현장에서 그 중심의 축 원진일과 함께 해주신다면, 자, 명절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 7경주 원진일과 함께 해주십시오.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1월의 마지막 날 1월 31일 1호 경마 오늘의 방송 A급 승부 8경주입니다. 자, 제가 중반부의 5경주와 후반부의 8경주를 선택을 했고, 또 부산교차 4경주 보시면 아실 텐데 전부 다 제가 혼전 속, 인기도 혼전 속에 있는 경주거나 머리가 꼬리가 없는 경주 속에서의 승부처를 잡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저배당을 잡을 경주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와서는 그 인기만 적전 속에서 한번 먹어도 좀 제대로 된 거, 힘을 실을 수 있는 거, 배당 있는 거, 적중이 중요한 경주도 있고 또 그런 경주 선택을 합니다만, 이번 8경주는 세계일보배 특별 경주입니다. 1200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아시겠지만 대상 경주기 때문에 이것저것 장난질할 게 없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경주가 별점 방식입니다. 핸디캡이 아니기 때문에 마방들에서부터 벌써 자기 핸디가 얼마인지를 알고 뛰는 경주입니다.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4세 이상의, 그리고 일정한 등쯤을 갖고 뛴다. 저부중의 이점 말들이 저부중을 못 받았고, 또 고부중에서 힘들었던 말들이 상대적인 저부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까지, 1200 단거리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까지, 사이즈에서 연출될 수 있는 중배당까지 가족분들께 선물할 수 있는 그런 8경주. 중반부의 5경주는 머리통 오픈해 드렸고, 또 부산교차 레이스도 가장 치열한 혼전 경주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4경주, 여기에 세계일보배 특별 경주 8경주가 우리 가족분들 명절 앞두고 진카로 한번 좋은 선물 되기를 기원하겠고요. 후반부까지 잘 이어갈 겁니다. 가족분들께서 한 경주, 대상 경주가 궁금하시다, 또 배당의 노림수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되겠고, 굳이 큰 돈 무리하게 때리지 않고도 짭짤하게 먹을 수 있는 그 한방 막권을 가정분들께 선물할 수 있도록 신병훈이 준비했으니까 1월의 마지막 1호 경마 8경주 이번 판때기 시원하고 화끈하게 뽑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자, 1월 31일 1호 경마 9경주가 되겠습니다. 1800 2등급 경주가 되겠고요. 한 배 탑시다. 1호 경마 승부 들어갑니다. 일요일은 3경주와 9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전반부 3경주를 한방, 9경주를 한 배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지난번에 소위 말해서 말을 개떡같이 탄,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욕으로 표현할 정도로 지난번에 아주 말을 개먹같이 탄 방춘식에서 빼로비치로 바뀐 5번 골드마운틴이 있습니다. 야, 지난번에 방춘식이가 무슨 생각으로 말을 그렇게 탔는지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납득이 안 가요. 결론적으로 마방에서도 이번에 방춘식이 아닌 빼로비치를 교체를 하고 나오는 만큼 역시 5번 골드마운틴의 선전 강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마필로 볼 수가 있겠고, 뭐 여기에 붙여서 일단 한 방을 붙여 때릴 겁니다. 그리고 한두 해 정도, 역시 한두 마리 정도, 뭐 오를 놓고 보병마가 또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역시 뭐 중배당 이상, 고배당까지도 한번 누려보고 싶은 그러한 경주로 준비를 했고요. 뭐 기본적으로 한 방을 때려 넣고 뭐 강중약으로 일단 뭐 보고 왔습니다. 일단 그 중심에는 5번 골드마운틴이 있고, 골드마운틴에 붙여서 한방 막건 한 10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받치는 막건이 있고,
그리고 배당 막거는 막 30배 정도 나오겠죠. 30배. 자, 5번 골드 마운틴을 놓고 들어가는 구경주가 한 배 탑시다. 오늘 준비한 방송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5번 골드 마운틴에 붙이는 시원한 한 방으로 이거 때려잡고 마지막 10경주 메인 승부 역시 연타를 한번 공략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400 부산 3등급 들어갑니다. 자,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제 기승 기수들이 뭐 여러 명이 겹치는 것도 있고 또 특정 기수들이 좀 겹치는 부분들도 있는데 글쎄 마지막 경주가 좀 센 말들이라기보다는 좀 애매한 말들, 이 기복마들 대결이라 좀 제가 머리를 잡는데 좀 고민을 했는데 저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대가 좀 안 맞는 기수 중에 하나가 조재로 기수인데 조재로 기수가 지금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조재로 기수가 똑같은 말을 지금 계속 타면은 뭔가 다른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되는데 조재로 기수 요 근래 들어서 요 말을 4번을 탔습니다. 3착, 3착, 4착. 그러니까 말이 변마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또 딸리는 것도 아닌데 맨날 그만큼씩을 집니다. 어떤 마신차가 큰 게 아니라. 그러면 저는 이게 뭔가 내가 기수라면 또 내가 훈련을 직접 했다라면 뭔가의 그 반응감, 변화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경기 이지원이 하나 좀 달라진 점은 거리를 계속 중거리 쓰다 이번엔 1400을 내렸는데 레이스 자체가 근래 들어서 이렇게 빠른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요게 원래 마체가 지금 체중이 계속 좀 불고 있는데 원래는 여기 500kg 초반대가 정상 체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체중이 당일날 한 7, 8kg 이상 빠진다라면 유지경성을 한번 관심 있게 보고 만약에 체중이 불었다는 건 그만큼 관리를 또 안 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좀 돌리고 양면의 날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3번마 유지경성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관심 많은 유지경성인데 역시 현장 마체중을 좀 보자. 네. 체중이 아무래도 불어나오는 것보다는 좀 그래도 빠져나오는 게 좀 더 좋은 컨디션이 아닌가 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도 현장에서 마체중까지 한 번 더 꼼꼼한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 유지경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번 경주 좀 기다렸던 마필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좀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 안쪽에 2번 마 썬업입니다. 이게 팔릴까요, 근데? 저 머리 잡았어요. 그러십니까? 네. 이게 이제 최근 두 번의 경주가 안 됩니까? 악벽이 있는 마필이죠. 이게 이제 좀 타기가 좀 상당히 까다로운 마필인데 최근 두 번의 경주 이제 1800에 도전을 하고 인기를 모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완전히 잘라드렸죠. 이거는 때려 죽여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 있게 좀 잘라드렸는데 이유는 그거예요. 악병마들은 코너 4개짜리를 소화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기다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1400이라는 거리는 악병만 잡아줄 수 있다면은 라스트 걸음은 거짓없이 뛰는 거예요. 자, 그게 쿠세를 부리지, 악벽을 부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의 그런 모습이고 게이트도 안쪽 게이트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임기현 기수가 요거를 다나카 기수가 이제 다카시 기수가 죄송합니다. 다카시 기수가 조교를 하고 임기현 기수가 타는데 만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요거는 지금이 노릴 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안쪽에 2번만 썬업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제 썬업을 세게 이제 봐서 썬업을 이제 마번 잡을 때 가장 앞에 잡았고요. 그 다음에 잡은 게 이제 뭐 3번 유지경성 그리고 열하나 개선 엔진곡인데 일단 열하나 개선 엔진곡이 이제 지난번에 페로비치 원정의 3착이죠. 근데 뭐가 변화가 왔냐면 사실 이 마필은 원래 선행습성의 마필 아닙니까? 개선 엔진곡이 그렇죠. 앞에 뛰는 말인데 최근의 경주 따라가면서도 상당한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지난 경주는 참고 타는데 3차까지 끈끈한 모습을 보여주었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이제 지구력 보강도 충분히 됐고 걸음발의 변화도 왔다라고 일단 지난번에 느꼈거든요. 다시 한번 페로비치 기수가 또 올라가 있다면 역시 뭐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으로 뭐 외곽에서 때리고 선두권에서 한번 앞선에서 레이스를 한번 끌어갈 수도 있는 보람 마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개선 엔진곡 요 마필을 저는 마지막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썬업 아주 좋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역시 코너가 4개짜리보다는 경주 거리가 줄어든 이번 경주에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역시 유지경성이라는 마필도 조재력이 있어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몇 번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문세영 기수가 왜 잘 타냐 왜 특급이냐 2번의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조재력 기수 지금 이 마필 몇 번 탔습니까? 4번 탔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조재료는 머리가 나쁜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일일이 그냥 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조제로도 어차피 기수라는 직업 자체가 입상을 해야 돈을 버는 직업 아닙니까?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누가 돈을 안 줘요. 물론 조교하면 돈은 주겠습니다만 역시 열심히 기회가 왔을 때 찾아 먹어야 돼요. 자, 조제로 기수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온 유지경성, 그리고 개선의 진국은 지난번에 따라가서 또 가능성을 보였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마지막까지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잘 한번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승부가 7, 8, 9경주가 있어요. 그 서울이 10개, 그리고 부산이 6개죠. 원래 11개 아니었습니까? 11개? 대상 경주 있는 날은 일요일 날 10개로 하고 토요일 날 13개로 넘어가죠. 아, 그렇구나. 바쁩니다. 뭐가 왔습니다. 아니야. 그래요. 일단 뭐 10개의 경주인데 뭐 부산 6개, 서울 10개, 16개죠? 네. 아, 요즘은 한 16개 중에 반은 맞춰야 그냥 좀 맞췄다. 좀 맞췄구나. 그냥 집에 오는 걸음이 좀 가벼워요. 그러게요. 하여튼 이번 주는 많이 맞춰가지고 뭐 집에 오는 발걸음 아주 그냥 가볍게, 지갑도 빵빵하게 안 다칠 정도로 지갑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끝나면은 다음 주 구정입니다. 하여튼 뭐 물고 뜯어서라도 잘해야죠. 돈 따야죠. 뭐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경마장 가서 돈 따야죠. 또 돈 따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는 한 주 쉬고 다음 주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자, 안녕하십니까, 신홍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정현입니다. 자, 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1월 5주차 경마 31일 자, 1호 경마 부산교차 방송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호 경마 끝이 나면은 한 주간 휴장입니다. 저희가 휴장이 없었죠, 최근에. 그렇죠. 이제 항상 저희는 이제 추석 때 하고 딱 구정 때 2번이죠. 이번 휴장을 하면은 이제 구정 때까지 네. 뭐 쉬지 않고 이제 달려야 됩니다. 자, 여하튼 저희도 뭐 휴장을 앞두고 이제 치러지는 경마 주간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이제 부담감을 갖고 이제 임하는데, 여하튼 뭐 잘하고 한번 휴장을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신병훈 의원? 뭐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편성 자체가 상당히 좀 빡빡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저배당에 나올 경주들보다는 어쨌거나 중배당, 그리고 같은 저배당이라도 현장에서 배당판이 좀 높게 형성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난주에 경마가 좀 어려웠던 게 인기마들이 배당판이 좀 수상하게 들어갔던 말들이 많았었는데, 너무 배당판에 이번 주는 현혹되기보다는 그냥 진카대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원래 준비했던 대로 들어가는 게 성적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네, 뭐 맞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배당판의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또 의외로 먹을 수 있는 배당을 놓쳤었던 지난 한 주가 됐었던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배당판을 아예 그냥 무시하고 내가 보는 축마, 내가 보는 복병마, 자 그런 마필들의 어떤 조합 싸움이 상당히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하튼 뭐 서울 부산 뭐 잘 해보겠습니다. 금토일 3일 동안 한번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릴 테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2경주, 4경주, 5경주입니다. 2, 4, 5 부산 6개 중 2, 4, 5 경주를 승부처로 예고하면서 한번 풀어가겠습니다. 자, 1월 31일 1호 경마 부산교차 제1경주는 1400m 혼합 4등급 레이스 총 14마리가 나오면서 게이트가 풀게이트입니다. 네, 1경주부터 아주 좀 빡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400이다 보니까 저마다 뭐 해보자고 들이댈 것 같고, 얼바마 슈퍼처링과 팔바마 글로리아 알파가 지금 리턴 매치로 다시금 만난 형국인데요. 저는 그 속에서 지난번에 한번 추천해 드렸던 말인데 12번마 매력 덩어리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 경기에도 좀 노렸었는데 그전엔 이쿠야스 기수가 선행을 가서 마지막 끝걸음이 아쉬웠고, 지난 경주 때는 박재희 기수가 오히려 차분하게 말머리를 해주면서 마지막 끝걸음이 여력을 남기면서 2차가 왔는데, 1400, 1600을 경험하면서 남겼던 걸음과 가능성, 또 선행력과 마지막 끝걸음, 또
말을 알고 탔던 박재희 기수의 최안장 1400에서 유일하게 또 검증이 된 말이고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입상할 때 컨디션보다 오히려 상태는 더 좋아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입상을 하고도 아마 인기 대수는 조금 더 밀려 있을 텐데요. 저는 열둘 매력 덩어리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박재희 기수가 때리고 왔습니다. 7배 배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박재희 기수가 재기승하고 있는 자 매력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네. 매력 덩어리에 힘을 한번 조금만 더 얹어 보겠습니다. 사실상 지난 경주 이반질리라는 마필이 상당히 좀 강한 마필입니다. 센 마필이에요. 좋은 마필이고. 자, 그 마필하고 착 차이가 얼마 안 났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동거리 도전이기 때문에 원정일도 또한 강하게 보는 마필이고. 자, 이번 경주 안쪽에 1번 슈퍼처린 글로리 알파가 리턴 매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완전히 바닥에 있다가 까고 올라온 마필들이에요. 이번 경주가 14마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천드리는 마필 조금 더 앞선에서 전개를 펼칠 수 있는 마필 5번마 부영타워라는 마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게이트 이탈이 좋아요. 게이트 이탈이 좋은데 라스트 탄력도 상당히 좋아요. 자, 근데 중속이 약간 딸리는 부분을 게이트가 밀리면서 지난 경주에 아쉬웠다면 이번 경주 5번 게이트 자, 안쪽에서 빠르게 선두권 치고 나가고 중위권까지 편안하게 붙으면서 라스트 탄력까지 이어줄 수 있는 마필 5번마 부영타워의 선입전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래 5번 부영타워입니다. 문중원 기수가 재기승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일단은 그 12월 4일날 현스드림과 뛰었을 때 그때 중반부 이제 네 번째 붙어놓고 문중원이가 타봤는데 일단은 뭐 착차가 크지 않았고요. 지난 경주는 이제 중반 한 발에 아쉬움을 남겼고 문중원이가 한 번 더 올라가 있고 뭐 52의 부담 능력이면 충분히 3주 만에 나오면서 이번에는 한번 뭔가 최근의 경주 어떤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 안쪽에 1번 슈퍼처링과 말씀한 것처럼 이제 8번 글로리아 알파가 같이 이제 또 한넷에 나왔습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 말씀해주신 5번 부영타워나 그리고 열둘 매력 덩어리가 또 얼만큼 선전해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연례 플라멩고라는 마필을 좀 보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최대 기수가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최근의 경주에서 박금만이가 때리고 왔죠. 3주에서 2마리가 나오면서 금만이가 지금 마론에 올라가 있는데 저는 최대 기수 일단 최대 기수와의 어떤 입마업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총 6번의 경주 호흡을 마치면서 한 번의 우승과 2착 3번, 4번을 들어왔어요. 적임 기수인 최스테 기수가 이번에 올라가 있다는 점 저는 플라멩고에 한 발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5번 부영타워, 열둘 매력 덩어리, 열넷 플라멩고를 관심권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신화가 준비한 승부입니다. 한방 시원하게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자, 1월 31일 1호 경마 이경주입니다. 부산교차 이경주죠. 1300 부산 5등급 레이스가 되겠고 자, 이거 부산 이경주요. 13번마 옥가베 기수 보랄리가 지난번에 타고 들어온 그 봉화의 꿈. 자, 이번에 승급전에 게이트 외곽에 1300이다. 근데 지난번에 1000m에서 종반에 취입을 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데뷔전에서 때리고 들어온 봉화의 꿈이 거리가 비록 늘어났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부담 능량이 내려왔고 또 종반 뒷심이 있는 마필이 일단 뭐 늘어난 거리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직선주로 해서 충분히 한 발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부산 이경주는요 열세 봉화의 꿈의 연속 입상을 노리고 있고 봉화의 꿈을 충마로 놓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후착은 어느 정도 압축할 수 있습니다. 뭐 7번마 월드 챔피언 그리고 10번마 퍼스트킹 그리고 외곽에 있는 보랄리 한 장의 14 메딘 명성 이 정도로 압축이 되고요. 뭐 안쪽에 2번 위시미러까지도 충분히 도전 가능한데 막권은 최대한 압축을 해야 되죠. 자, 말씀드린 마필 일단은 2번, 7번 그리고 10번 14번 요 안에서 압축을 해드리겠고 뭐 때리고 바치는 막권이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자, 13번은 봉화의 꿈에 다시 한번 종반 직선 추입을 기대합니다. 열셋 대가리 놓고 딱 두 방으로 한 방 때리고 한 마리 바치는 것으로 부산교차 이경주 공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 1200m 4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그 업비스탄 인기마들 간의 접전이 되겠고 이제 그 속에서 6번마 영천시대가 이번 경주에 점핑 출전을 했습니다. 핸디가 51이라서 우승을 하고 왜 51인가 하실 텐데요. 이번 경주 일부러 이제 점핑을 해서 1600거리를 보고 나왔고 8만에 단촐한 대결인데 뭐 영천 에이스의 뒤를 이어서 뭔가 이제 해보자라고 3세마로 이종훈 마주가 2억 1000을 주고 도입을 한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영천에이스만큼 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비슷하게 언저리만큼은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말 뛰는 보법이나 자세가 좀 높았었는데 지난번에 그런 핸디캡이 사라지면서 스피드 순발력까지 보강이 됐고 어린 말치고는 근성이나 끈기도 상당히 좋아서 지지 않으려는 또 이 추진에 대한 반응감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군에서 능력마들을 만났습니다만 상대적 저부중의 이점 또 1600거리 일부러 점핑 출주한 저부중의 메리트 6번은 영천 시대의 상승세를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점핑만 해요. 네. 6군과 5군에서 지금 연달아 우승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종마 뒷심이 있는 마필이고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51kg의 어떤 부담 중량과 그리고 뒷심이 있으니까 또 1600m를 노리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6번 영천시대를 말씀해 주셨고요. 네. 선행 갈 수 있는 조건이 또 갖춰졌네요. 자, 유연병기수 57kg기는 합니다만 특별하게 선행을 갖다 비벼줄 말, 뭐 해피사운드 정도가 있겠습니다만 안쪽에 1번마 스텔스라는 마필 57kg 부담 중량 좀 무겁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만 순말입니다. 순말 3세고요. 힘이 많이 들어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주에 이제 4등급에서 5마 신차 우승 거기에 이제 동거리 다시 한번 1600m이기 때문에 출전수 적은 가운데에 단독 선행 그리고 유현명 기수 안장 그리고 부담 중량이 조금 높다라는 거 그리고 11월 경주 55kg까지 짊어지고 뛰었었던 만큼 이번 경주에 1번만 스텔스의 선행 추라이 그대로 버티는 전략 보겠습니다. 부중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6kg가 증가는 됐습니다만 최근의 경주에서의 어떤 우승의 걸음 여유가 많이 있었던 모습이었고요. 유현명 교수와의 어떤 호흡은 3번의 호흡 중 3번 다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거리 1600m 뭐 지난번에 뛰어봤던 거리니까 다시 한번 연투를 노릴 수 있겠고 김용환 마방의 마필이죠. 3번마 신세계 신화가 직전보다 4.5가 부중이 올라가 있습니다. 역시 그 점이 포인트 같고 외곽 있는 3방 트레이란 마필은 김용근이가 올라가 있는데 지금 출전 주기를 빠르게 2주 만에 나왔다는데 역시 포인트로 좀 둘만해요. 그래서 저는 3방 트레일이 일전 출전 주기를 앞당겼고 여기에 김용근이로 이번에 기술을 교체력으로 나왔다는 점 7번마 3방 트레일의 어떤 강공을 한번 지켜보면서 1번 스텔스 6번 영천시대 7번 3방 트레일 3두를 보고 3번 신세계 신화가 늘어난 부담량을 이겨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그러한 막번까지 한번 가겠습니다. 자 1번 6번 7번이고 서승훈이가 올라있는 커맨드도 일단 출전 두수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건 이 경주는 제가 보기엔 뭐 이번 큰 하늘 땅 빼놓고는 좀 전부 다 팔릴 수 있는 조건이라서 진검 무대가 나올 것 같고 또 기승자들도 나름대로는 특급들이 전부 다 올라갔고 저기만장들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엔 그래요. 뭐 이렇게 소스나 이런 배당판보다는 말 그대로 그 분석한 대로 진검 무대로 보시면은 의외로 괜찮은 배당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잘 한번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4경주 신병훈 의원이 준비한 승부입니다. 5경주 원정일 의원이 준비한 승부입니다. 4경주 5경주 연타로 공략 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1월의 마지막 일요일 1월 31일 일요 부산 교차 승부처는 4경주입니다. 1400으로 구성된 3군 무대 14마리가 출전하는 능력마들의 난타전 무대를 선정했습니다. 지난주는 좀 과감하게 배당으로 들어갔는데 그 배당과 버치를 살려주질 못하고 저배당으로 끝이 났었고요. 자, 이 경주 자체는 저배당 자체도 좀 높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병훈 스타일대로 한번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4연승에 성공 중인 열셋 메인스테이가 이번에 외곽 게이트에서 최고 인기마 그리고 3연투에 성공 중인 1번마 탱크파워가 아마 2마리가 최저배당을 형성할 것이고 여기에 7번 미스터 켈리 10번 와이어2 그리고 안쪽에 3번 신천여망 그리고 나머지 상대권들도 그 지난 경주 때 성적표가 전부 착순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변의 확률도 충분히 내포한 경주입니다. 레이스 자체가 1번마 탱크 파워와 열셋 메인스테이가 앞선을 끌어가기 때문에 2마리가 앞에서 그대로 끝나는 경주면 깜빡이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14마리고 그 14마리 틈 속에서 나머지 말들이 19조와 인기마가 간다고 싹 다 빼주는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틈새를 충분히 뚫어낼 수 있는 노림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부러질 수 있는 배당도 있기 때문에 신병훈이 한 놈만 팬다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겁니다. 열셋 1 이렇게 2마리 땡땡 들어오면 신병훈의 액면은 깨질 겁니다. 하지만 2마리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주인공에 대한 노림수 그리고 그에 따른 한방과 대책 그리고 누가 더 위험한 인기 만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오늘의 부산 승부처 4경주. 역시 요거 하나는 제가 본 예상을 일찌감치 해놓을 테니까 그 내용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함께 하시고, 꼭 또 함께 하셔서 저도 현장에서 잡아드리고 명절 앞둔 좋은 선물 될 수 있도록 이번 부산 4경주에서 시원하고 화끈한 배당으로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자, 1월 31일 1호 경마 부산교차 5경주 원정일 걸렸으면 때려야지 메인 승부 준비를 했습니다. 14마리 풀게이트 접전 구도가 1800m입니다. 뭐 지난주에도 그랬고 그 전주에도 그랬고 서울 경마도 그렇고 배당이 많이 나옵니다. 배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마필을 축으로 가야 될지, 어떤 마필을 주력으로 때려야 될지가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경주는 1800m. 지난 경주에 안쪽에 4번마 우아하고 9번마 동방대로가 리턴 매치를 가지고 있고 상당히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입상과 3착을 거머쥐었습니다. 동방대로 뭐 최시대 기수로 안장이 교체가 됐고 강하게 보고 있는 마필이 맞고요. 4번마 우아도 직전 경주 2000 기수에서 김용근 기수로 안장은 다 특급 안장으로 교체가 됐는데 중요한 거는 직전 경주가 완전히 포화주로 거품이 끼어있는 기록이라는 거죠. 그리고 1800m에서 이 마필들이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는 완벽한 탄력감으로 승부를 할 겁니다. 안쪽에 1번과 톱스프링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 경주부터 마필이 장구 착용을 했어요. 머리가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장구 착용을 하고 나오면서 스타트가 좋아졌고, 스타트가 좋아지면서 앞선에 붙었고, 앞선에 붙은 그 힘으로 그대로 라스트에 새로운 법칙이라는 마필하고 목차이 입상입니다. 이건 변합니다. 44전을 뛰는 동안에 7세 나이에 지금 다시 한번 뒤집어진 거예요. 안쪽에 1번가 톱스프링, 메인 경주 확실하게 안고 가는 마필이고요. 충마 자체는 원정일 자체가 자신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신하고 있는 마필, 부산 5경주 쌍대가리까지 놓고 안쪽에 뒤집어졌죠. 1번마 톱스프링 쪽으로 때려보겠습니다. 자, 확실한 중배당 한방 1호 경마 1호 교차 부산 경주 5경주에서 상황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6경주로 넘어갑니다. 1월 31일 1호 부산교차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6경주 1400m 1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뭐 이 경주에는 유명한 말 2마리가 또 복귀 전 무대를 출전합니다. 바로 5번마 벌마의 꿈과 12 감동의 바다. 한 2년 전만으로 따졌다라고 치면은 뭐 작년까지만 따졌다 치더라도 아마 점배당이 나와야 정상적인 말들일 텐데, 과연 복귀전에서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지가 조금 궁금해 보이고, 어쨌건 둘 다 단거리 일부러 1400을 보고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지는 분명할 텐데, 저는 또 그러한 조건에서 봤을 때는 1번마 카우보이 선을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경기 때 뭐 여유있게 어떻게 보면 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1800이 아니라 1400 거리에 1번 게이트를 잡았고, 상대적으로 벌마의 꿈과 감동의 바다가 나오는 바람에 핸디가 55.5로 내려갔습니다. 보렐리 기수가 한 번 더 올라갔고, 의도적으로 해상풍을 앞에다 두고 계속 외측에서 따라가서 엎어가는 훈련, 과거처럼 선행형 스타일이 아니라 따라가는 훈련을 했는데, 벌마의 꿈의 도주 그리고 감동의 바다의 선입 2마리가 힘싸움, 여기에 또 선행형 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안쪽에서 그 틈새를 활용할 1번마 카우보이 선의 전개적 노림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부산에서 잘 나간다는 말이죠. 벌마의 꿈, 그리고 뭐 카우보이 선도 마찬가지고 감동의 바다. 감동의 바다. 그래요. 과연 김용근 기수와의 어떤 호흡, 그랑프리의 아쉬움을 서로 갈 수 있을지 일단 지켜보면서, 일단 우리 신병훈 의원은 카우보이 선입니다. 이 마필은 지난 12월 27일 날 제가 방송에서 강력 추천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네. 제가 그때 돌아온 연표가 이제 대가리 서 있는 경주에서 저는 카우보이 선을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좀 실망했어요. 자, 이번에 우리 신병훈 의원이 카우보이 선 2km 마이너스의 보랄리 안정의 1번 게이트 뭐 다시 한번 선전을 한번 기대하고 싶은 그런 마필로 언급드렸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뭐 사이즈는 열돌 감동의 바다가 저는 가장 높다라고 봅니다. 지난 경주 이제 그랑프리 대상 경주에서 뭐 보여준 거는 없습니다만 선행을 가서 무너지는 모습이 없고 충분한 휴식을 하고 나왔다라고 봅니다. 경주거리도 줄여서 나왔고요. 김용건 안장이고 19조 김영관 마방이고 뭐 승부의 의지는 뭐 불보듯 뻔한 마필인데 사이즈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언제든 된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 마필의 출전 주기를 보면 뜨문뜨문해요. 뜨문뜨문합니다. 마필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컨디션에 전혀 문제 없는 자 열돌 감동의 바다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뭐 일단 감동의 바다라 마필은 설명하면은 뭐 입 아프죠. 워낙에 좋은 말이고 또 광역시장배 최근에 이제 우승까지 했고요. 그리고 그랑프리에서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그래도 7살 7세 안말로서 충분히 자기 어떤 걸음만 발휘해 준다면은 뭐 입상의 한 자리 기대할 수 있겠고 5번 뭐 벌마의 꿈 역시 이마필도 뭐 서수은 기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강력한 선행을 주무기로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네. 1400m 3주 만에 경주에 나옵니다만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이 워낙에 출중한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벌마의 꿈 59의 부담 능력 역시 자기와의 싸움 같아요. 부담력을 이길 수 있느냐 그 싸움 같은데 일단은 뭐 서수은 기수까지 기승을 시켰다는 건 역시 이번 경주 초반부터 강하게 한번 밀고 나가겠다 또 의지가 느껴지고 또 서수은 기수가 지금 부산 넘버원 아닙니까? 그렇죠. 1등이죠 지금 부산에서 다승 1위. 부산에서 땀 먹고 있어요. 이렇게 잘 타는 놈이 서울에서 작년 하반기에 그 엿질을 하고 부산으로 도망갔어요. 참나 이상형은 안 갑니까? 안 갈걸요? 황종우랑 이상형 좀 데리고 가라고 좀 어떻게 건의 좀 하세요. 황종우랑 이상형 우리 신병훈 의원이 황종우 온 지 얼마나 됐다. 황종우는 걔 왜 왔대요? 걔는 걔 미친놈 아니야? 미친놈? 그 왜 와가지고 두 명이 가서 두 명이 온 것 같아요. 두 명 누가 갔어요? 경환이하고 서승우랑 갔으니까. 경환이는 예전에 갔잖아. 경환이 올 때 안 됐나? 안 오죠. 이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걔? 처갓집이 부산인데. 뭐 처갓집이고 뭐간에 뭐 걔는 와야 돼. 걔는 뭐 하는 게 없어 지금 부산에서.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은데 말 타는 거. 지금 관심 딴 데가 있어. 아 무릎 부상 때문에 아니야. 무릎 부산 아니야. 감싸줘야 돼. 무릎 부상이 있어. 딴 생각 있는 거 같아. 전화 좀 해봐요 한번. 전화야. 뭐. 뭔 생각으로 하나? 그죠. 잘 모르겠는데 그러겠죠. 뭐. 돈이 좀 벌릴 데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상혁. 하혁이 왜요? 잘 타잖아요. 감싸줘야죠. 꼭 그래 안십시오. 야, 이상혁이 잘 탄다. 답답합니다. 서운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답답해요. 얘기를 하면서도 참 답답해요. 그래도 제가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거 들어왔잖아요. 하나 그거. 방춘식 기수랑 보내버릴까요? 아 방준식 이번 주 맨 한번 잡아보려고. 그래요? 기수가 바뀌었더라고요. 또 울 것 같아. 보렐리로 바뀌었더라고요. 아 방춘식이 아니고 예. 방춘식도 추천된 줄 알았지. 그래요. 마지막 경주는 일단 일본 카우보이선이 근소하게 이제 현장에서 바람이 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상대적으로. 12번, 5번이 이제 초반에 열리는데 요거 이제 59에 또 휴양마 감동의 바다도 뭐 나이 많고 그러면 이제 역시 대안은 카우보이선 같아요. 현장 바람. 현장의 배당판을 잘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배당판을 사실 잘 안 봐요. 저는 경마하면서 배당판 예시장도 최근에 이제 제가 예시장에서 미쳐 있다라는 말들이 현장에 실전에서 너무 못 뛰다 보니까 그것도 아예 안 쳐다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근데 현장 배당판 우리 신병훈 의원이 이 배당판 촉이 좋아요. 배당판을 보면서 와 저게 배당판이 지금 뭐 가는 배당이다. 좀 들들하게 팔린다. 그건 배터의 어떤 노하우 같아요. 배터에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뭐 프로배터 같고 배터의 노하우. 프로배터는 거의 뭐 3일에 한 번은 이겨야 되잖아요. 배팅을 해서. 지난주에 그쵸? 아니 프로배터 같지는 않아요. 그냥 경마를 좀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일단 배당판을 좀 잘 보십시오. 배당판에 요즘 뭐 보시면은 이 배당판에 좀 답이 또 많이 나와 있는 경주가 많이 있어요. 차후에 저희가 뭐 특집 방송을 한번 찍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냥 돌아가는 전반 경마 얘기 한번 해보려고.
제가 지금 한번 부탁을 해서 한번 시간 내 가지고 평일날 뭐 자주는 못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한번 또 이 방송팀하고 얘기를 한번 해봐서 여러분들께 한번 뭐 복귀도 좋고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하튼 마지막 경주는 감동의 바다 벌마의 꿈 카우보이 선 일단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고 또 현장에서 최종적인 마필의 컨디션 또 승부 의지 이런 거 한번 잘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4시입니다. 4시 서울 경마 출마표 같은 시간입니다. 여하튼 뭐 서울 경마 또 준비해가지고 다시 인사를 드릴 테니까 이번 주 31일 경마 1일 경마까지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